안녕하세요. 고짜스 PD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드론과 드론 레이싱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론 레이싱 관련돼서는 드론 레이싱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드론 레이싱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드론 레이싱을 어떻게 의미 있는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거에서 고민을 좀 저 자신도 많이 하게 됐죠. 이게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드론 레이싱 관련돼서 안정적인 그런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시장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든지 회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해낸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다. 제가 다니는 방송사에서도 스포츠 중계를 하니까 그 스포츠 중계 면에서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 분야에서 드론 레이싱 중계에서 뭐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이렇게 뭐 제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보니까 실제로 이 카메라, 그러니까 그 중계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드론 레이싱 중계에 대해서도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근데 드론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드론 레이싱이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의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된 영상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드론 레이싱을 진행하는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려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새로운 걸 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에서 국내에서 열리는 드론 레이싱 대회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오거나 국토부에서 예산이 나오고, 그 국토부가 예산을 특정 어느 이제 드론 레이싱 관련 단체를 통해서 이제 지출을 하게 되면 그 단체가 이제 드론 레이싱 대회를 하는데, 이게 약간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드론 레이싱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드론 관련된 컨퍼런스 이런 것 하고, 이런 쪽, 그러니까 그 이벤트에 와서 있는 사람들한테 와 그럴듯하네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대회를 하면서 계속 어떤 기술적인 걸 쌓아가서 이게 의미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거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런 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관심 있으면 직접 방송사에서 돈을 같이 투자해서 뭘 하자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방송사에서도 제가 이제 드론 레이싱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재미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쪽에 투자를 할 만한 그 여력은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의견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자서 고분분투하다가 제대로 된 걸 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제가 그 시행착오라든지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겨두면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드론 레이싱에 관심 있고 뭔가 해보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화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론 레이싱을 하는 이벤트 현장에 가면 처음에는 그 드론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 드론 레이싱 대회를 위해서 꾸며놓은 그런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고 굉장히 흥분되고 뭔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한 1, 2분 정도 보면 드론 레이싱이 너무 작고 빨라갖고 잘 보이질 않아요, 드론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설하는 사람도 제대로 해설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드론들이 크게 다르게 보이지도 않고요. 너무 작으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날아가는데 어떤 드론이 지금 앞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은 너무 재밌습니다. 드론이. 자기가 마치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날아서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드론을 조정하면서 드론 고글이라고 해서 이걸 끼는데요. 일로 이제 드론 앞에 달려있는 카메라, 드론 앞에는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그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눈으로 바로 이제 보이니까 마치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드론을 조정하게 되면. 그런데 관객으로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제대로 잘 안 보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고글로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영상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 좀 끊기기도 하고, 그거를 뭐, 그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직접 고글을 쓰고 보는 사람은 내가 조정을 하니까, 이게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거를 그냥 단순히 고글 있는 화면을 밖으로 이제 그 현장에 온 관중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지럽기만 하고 자기가 그 운전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저게 잘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재미없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TV로 보여주든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트위치라든지 이런 쪽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 위해서 그걸 찍으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빠르고 너무 작아서 제대로 카메라로 잡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카메라로 잡을 것인가, 그러려면 카메라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떤 뭐 슬로우 카메라, 슈퍼 슬로우 카메라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촬영 전문가들이 그 드론 레이싱 대회에 붙어서 사실 해줘야 되는데 국내에는 그런 노력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드론 이벤트를 크게 했다라는 것 뿐이지 저걸 어떻게 카메라로 잡아서 제대로 사람들이 보기 편한 영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좀 적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방송사가 붙어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실제로 큰 돈을 자기네가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쓰면서 지출하면서 드론 레이싱 대회를 영상화하는 걸 계속적으로 해온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국내에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런 드론 레이싱 중계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테니까 그거를 공짜로 줄 테니 방송사에서 한번 틀어놓으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저희 방송사 입장에서 저희도 중계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어쨌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고 싶지 남이 만든 걸 그냥 단순히, 왜냐면 지금은 시장도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나중에 한 5년이나 지나면 이제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때 이게 돈이 되는 건데 그 친구들은 와가지고 지금 당장 공짜로 뭐 한 3년 정도를 줄 테니까 그냥 틀어라 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의미 없다. 우리가 직접 할 생각이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드론 레이싱 중계를 직접 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느냐. 자기네가 매번 대회를 하는데 대회 한번 할 때마다, 왜냐면 대회도 한번 열고 그 대회 이제를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이제 막 한 다음에 뒤에 영상화 작업도 하고 하는데 대회 한 번 할 때마다 미국이라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한 7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1년에 뭐 10번 이상씩을 대회를 열고 영상화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는 노하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떻게 영상을 찍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걸. 그거를 너희가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그 정도 돈을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그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럴 만한 회사도 아직 없고 그럴 만한 시장도 아직 열려있지 않은 거죠. 실제로 드론 레이싱 관련돼서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드론 레이싱 중계에 관련돼서 저희가 제대로 카메라 배치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그 시스템 자체를 중국 같은 데 판매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했었는데 그러려면 그 미국 그 유명한 드론 레이싱 관련된 회사의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사실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그 드론 레이싱 관련돼서 만났던 분 중에 자기는 드론 올림픽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그분하고 벌써 한 3년 됐나요? 그분하고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분이 그 회사 폐업했다고, 결국은 자기가 드론 올림픽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드론은 이 영상화를 어떻게 하느냐, 드론 레이싱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드론 레이싱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장 드론 레이싱보다는 훨씬 더 보기에 박진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드론 파이팅이라는 겁니다. 드론 파이팅은 일종 그 레슬링처럼 링을 만들어 놓고 옆에다 이제 뭐 드론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드론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게 있는데 뭐 화살을 쏘거나 불을 쏘거나 뭐 이렇게 이게 그 로봇 배틀이라는 게 있죠. 예, 그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드론들만 하는 거죠.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드론 파이팅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실제로 드론 파이팅을 계속적으로 대회를 열면서 이거를 의미 있는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파이팅 관련돼서도 뭐 제가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역시도 하면서 계속 노하우를 쌓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드론 파이팅 자체가 의미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게 뭐 쉬운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로봇 배틀도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잠깐 인기를 좀 끌긴 했는데 그게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드론 파이팅도 역시 보면 뭐 드론 대회 하면 사람들이 구경 와서 보긴 하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뭔가 하려면 굉장히 정교한 그런 대회 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없어서 분명히 드론 레이싱이나 드론 파이팅이 상당히 가능성 있고 드론 그 인구가 점점 저변이 확대되면 이런 부분도 의미 있는 그런 컨텐츠, 영상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영상화해서 그러니까 너무 작고 빠른 이 드론을 어떻게 영상화해서 제대로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하는가 그 속도감이라든지 드론이 날아다닐 때 느끼는 그 쾌감 이걸 어떻게 시청자나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느끼게 해주는가 그거는 뭐 드론 파이팅도 비슷하겠죠.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겨져 있는 거고 이걸 해결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컨텐츠로서 드론 레이싱이나 드론 파이팅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걸 관련된 일은 안 하고 있지만 그거 관련돼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럼 드론 관련된 얘기는 뭐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